자, 안녕하세요. 정석준 생명과학 시즌 3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개강이죠. 다음 주 개강입니다. 정확히 날짜로는 5월 14일이 아니고 5월 7일 분당에서 먼저 개강을 하고 이후 대치동 그 주 토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워낙에 질문이 많아 가지고 영상으로 찍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시즌 3 여러 가지 제공을 합니다. 디코드라는 엔제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킷이라는 강대 모의고사도 제공을 합니다. 만 최중요 컨텐츠라고 하면 이거랑 이거 인실모 L이라는 모의고사와 트리키라고 하는 본교재 이 두 가지가 시즌 3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매주 이거 하나 할 겁니다. 자, 인실모 L은 뭐냐? 목표가 분명합니다. 6월 평가원을 대비하자 이겁니다. 6월 평가원을 대비하려면 뭘 봐야 됩니까? 바로 수능 특강을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럼 그냥 수능 특강을 보면 되지. 인실모 L이 뭔데? 인실모 L은 수능 특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연계 요소 모의고사예요. 굳이 이걸 볼 필요가 있나? 그냥 수특을 보면 안 됨? 이거 겁나 싼데? 물론 그래도 됩니다마는 수능 특강이 중요하긴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아쉬워요. 책 자체가 아쉬워. 이게 연계 자체가 이걸로 되다 보니까 수능 특강의 요소들이 수능이고 6월이고 9월이고 특히 6월에 겁나 많이 나오긴 하지만 책 자체가 수능에 부적합해요. 수능급 문제가 아니야. 문제 퀄리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드리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수특에 나온 막전이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훌륭해요. 참신해, 참신해. 원래는 그래프를 주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프가 아니고 전압을 주잖아요. 30V, -80mV 이런 식으로 주는데 전압을 주는 대신에 그래프를 줬습니다. 자, 각 지점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자극 지점이 어딘지, 전기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굉장히 참신한 시도입니다. 풀이도 재밌어요. 자, 풀이를 하려면 우리가 과학의 기본적인 규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바로 비교할 그 다른 것들은 전부 통제하고 통일된 관점에서 봐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이 지금 0에서 2초로 나와 버리니까 우리가 해석하기 좀 버거운데 그냥 2초로 고정을 해 보세요. 이렇게 2초로 고정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전압 그래프가 여기가 A 대충,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C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우리가 평소 보던 그 그래프네. 이 그래프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극 지점 근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자극이고 이렇게 흘러갔다는 건 알겠어요. 재밌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잘 만든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수능급일까요? 수능급 퀄리티의 문제일까? 수능급 논리의 짜임일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수능에 이런 식의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걸 사용하는 문제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믹을 절묘하게 활용해서 원래 있던 막전이 문제의 기본 규칙은 지키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 그런 문제는 수능 6월, 9월에 나오지만 이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데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만든 수능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공부해야만이 이 그래프가 출제 요소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막전이 신경 전도의 기본 원리에서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실모엘은 이걸 참고로 해서 만든 수능급 모의고사인 거예요. 그걸 풀음으로써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풀어 보죠. 자, 7번 이거는요. 그냥 훌륭해. 내가 수특을 연구하면서 본 문제 중에서 제일 잘 만든 근수축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수능급이 맞아요. 이 문제만큼은 수능급이 맞아요. 정말 희귀하지만 이거는 인정할 만합니다. 풀이도 굉장히 재밌어요. 자, ABC가 기니티 섞어 놓은 거고 머리가 대단히 아프죠. 자, X랑 A가 나와 있으면 즉시 뭘 보라고 했습니까? X와 A가 있으면 즉시 기억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의 길이가 얼만데요? 0.8 이겠죠? 빼서 반으로 나누면 0.8 입니다. 그다음 이런 게 순서 없이 섞여져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풀이법 중 하나. 우리 시즌 3 1 주차에도 배울 거고 시즌 1 1 주차에서도 배운 배수 판정법이 강력합니다. 자,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죠. 전체 길이 x와 a대와 h대 디귿은 뭐가 동일하다. 홀짝이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얘네 셋은 홀짝이 똑같습니다. x가 짝수이기 때문에 a대도 짝수고 e는 even number, 짝수란 뜻입니다. 디귿도 짝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귿이 짝수일 텐데 말이죠. 지금 보니까 뭔가 빼서 홀수가 있네요. 짝수와 짝수를 연산하면 홀수가 나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짝수와 홀수를 연산해야 홀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기니디 중에 홀수가 있다는 거고 그게 될 수 있는 건 오드 넘버 니은뿐입니다. 그러면 짝수가 될 수 있는 건 뭐죠? 홀짝이 똑같은 두 수를 연산했을 때뿐입니다. 따라서 A 플러스 C가 뭐다? 기억 플러스 디귿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쉽다니. 아니 세상에 이렇게 쉽다니. 그러면 이거 0.6이고 이거 0.5고 끝났죠? 끝? 좀 야비했습니까? 뭐 우리는 원래 이렇게 풉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수강생들만 이렇게 풀 것이고 어 보통 학생들, 우리 수강생들의 바닥을 깔아주실 귀한 분들께서는 뭐 여러 가지 기류를 치면서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감각을 활용해서 풀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뭐 전반적으로 훌륭한 문제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워. 첫 번째, 우리 수강생한테 홀짝을 허용해 준 게 아쉬워. 나라면 이것도 0.2로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해돼요? 쉽게 풀리면 안 되죠. 쉽게 풀리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것도 아쉬워. 지금 여기서 0.3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감각을 사용하면 이게 기억 마이너스 니은이나 니은 마이너스 기억이 아닐 거다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은 2의 단위로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0.3이 변했다? 아닐걸? 이런 생각하기 너무 쉬워. 이 변화량이 0.3인 거 마음에 안 들어. 나라면 0.6이 변했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야 변화율이 2x든 3x든 x든 마이너스 x든 다 되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행운에 의지해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운이 좋았다. 운이 좋게 배치가 돼 있었다. 난 그것 덕분에 풀었다. 모의고사 푸는 동안에 발견한 건 대단한 일이지만 복귀할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 내가 과연 그게 없었어도 풀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훌륭한 문제지만 이걸 뛰어넘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것도 살짝 아쉬워요. 굉장히 좋은 문제지만 여기 6이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죠. 딱 봐도 쥐투기 세포인데 그쵸?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숫자를 다 까준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쩌면 이렇게 해줬으면 어떻을까요? A, B, C 이렇게. 그래갖고 A와 B와 C는 예를 들면 1, 2, 3이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 모의고사가 아니죠. 작년 9월 모의고사 때 이렇게 했거든요. 라지 A 플러스 라지 B, 스몰 a 플러스 스몰 b 좀 더 어렵게 낸다면 기억 플러스 니은과 디귿 플러스 리을. 이걸 보자마자 생각이 났어야 돼요. 뭐가 생각이 났어야 되냐면 세포 유전의 핵심, 전체 DNA의 합이 생각이 났어야 됩니다. 다 합치면 A 플러스 B, C 플러스 이게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런데 ENXX라면 다 합치면 4개겠고 ENXY라면 다 합치면 3개겠죠.
두 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 nx라면 두 개겠고 ny라면 한 개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이거 a 플러스 b가 5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와 b는 적어도 뭐가 아니다. 2와 3이 아니다. 라는 게 확정되죠. 2, 3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c가 뭐죠? 2 아니면 3이겠죠. a, b가 2, 3은 아니니까. 근데 c가 3일 수 없죠. 그래서 c가 얼마다? 1이다. 아니 2다. 아, 죄송합니다. 2다. 그러면 a, b는요. 1과 3이겠죠. 1과 3이면요. 다 더하면 4죠. 여자의 EN 세포다. 뭐 이런 것들 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모양에서 나올 수 있는 수능급 논리, 그중에서도 일반화 가능한 논리에 대해서 출제를 할 거고, 특히 내 수업을 배운 학생들한테 가장 가혹한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우리가 스킬의 본질을 이해를 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각도에서 출제를 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만 풀어냈을 때 가장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게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뭐 굉장히 뭐 이거는 뭐하러 넣었대? 아, 이거 다인자 유전인데 다인자에다가 지금 중간 유전이 연관이 돼 있죠. 보통 이제 이런 문제들 많이 무서워하시는데 하하, 이 무의미해요. 이 문제는 보시면 얘가 P인데 Q가 생식세포가 한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생식세포의 수는 2의 2형 제곱이죠. 2형 접합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 동형 접합이라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재밌어요? 확률을 구해야 되나? 이런 이상한 조건이 안 달려있는 그런 문제를 풀어봐야 이 유형을 마스터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절대로 요행으로 답이 쉽게 나오는 문제를 맞추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화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이상한 환경에서도 대학을 가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수특에 있는 기믹들과 논리들은 활용한 채로 그걸 수능급으로 만들어서 풀어보는 모의고사가 인실모 L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마스터해서 유평을 한번 아주 파괴를 해보자고요. 그 다음 본교재 트리키입니다. 자, 우리가 시즌 1과 시즌 2를 통해서 기본적인 툴들은 마스터를 했습니다. 시즌 1에서 사용하는 이제 핵심 스킬들을 배웠고요. 시즌 2에서는 그 핵심 스킬로 기출들을 잡아주기는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특히 작년 수능이 그랬습니다. 작년 수능은 기본적인 풀이 방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수한,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학생들을 노출시켜서 애초에 머리가 좋은 학생들만 답을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애초에 머리 좋은 학생만 대학에 가면 될까요? 뭐 그게 정의겠지만 저는 임무가 그게 아니죠. 아무튼 여러분을 대학에 보내는 게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능이 시험에 드는 바로 그 순간 정말 곤란한 상황, 기본적인 풀이법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유용한 도구들, 특수한 스킬들을 배우는 게 시즌 3의 트리키라는 교재입니다. 맛보기로 몇 개만 보여드리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막전이 문제인데요. 아마 2권에서 제가 따온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점 P에다가 자극을 주고 시간이 T1입니다. 이런 게 머리 아픈 부분이죠. 시간이 4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시간이 4초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1번에서의 전압인데 1번은 아무데나다라고 했고요. 뭐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속도가 3과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자극 지점은 D1 아니면 D2라고 합니다. 제가 진짜 이 스킬의 핵심을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약간 쉬워지는 건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이게 시간이 만약에 4초였으면 이거 이동시간 1초, 이거 이동시간 2초 해가지고 근데 또 그렇지가 않네요.
뭐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비벼서 풀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머리 아픕니다. 자, 이런 걸 쉽게 푸는 방법을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서 한번 공개를 했었어요. 바로 조화 속도라는 공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조화 속도라는 건 지진파 PSC 지구과학 2에 나오죠. PSC로 진원 거리를 추정하는 공식을 응용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막전위에서 자극 지점이 동일한 두 신경을 발견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얘랑 얘 시간차가 몇 초죠? 1초의 시간차가 납니다. 그리고 속도의 차곱계수라는 걸 구해주세요. 차곱계수라는 건 뭐냐면 속도 차분의 속도 곱을 의미합니다. 자, 속도 차는 1이고 속도 곱은 6이니까 차곱계수는 6이 됩니다. 이 델타 t에다가 차곱계수를 곱하면 바로 자극 지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바로 나옵니다. 델타 t는 얼마죠? 1초. 차곱계수는 6이죠. 그럼 거리는 6cm. 이 1번은 자극 지점으로부터 무조건 6cm 떨어진 지점입니다. 예, 그냥 지르면 돼요. 세로로 연결된 전압 찾아서 그냥 지르면 됩니다. 자, D1에서 6cm 떨어진 지점은 D3지만 D2에서 6cm 지점은 없죠. 따라서 D1에서 출발해서 D3를 본 것이다. 자, 얘가 속도가 3일 거고 2cm이기 때문에 가는데 6cm이기 때문에 가는데 2초 걸렸겠죠. 전체 시간은 5초다. 이렇게 걸어줄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한 공식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영상 올리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입시 커뮤니티에서 어 인터넷 보면은 되게 그런 어 입시 소믈리에가 많아요. "나는 생명 강사를 한 8명 들어봤는데 정석준이 제일 구리더라." 뭐 이런 입시 소믈리에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글이 올라올 겁니다. "에게게 이거 속도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극 지점 똑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시냅스 있으면 못 쓰는 거 아니야?" 이건 공개 영상이니까요.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시냅스가 있어도 쓸 수 있다는 거를. 뭐 아무튼 간에 그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배울 일이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T1이라든가 시냅스를 건다든가 해서 통상적인 막전위 풀이를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강력한 기법, 예시입니다. 2 주차 때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설명하기 귀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다인자 유전에다가 다른 거를 지금 연관을 시켜 놔 가지고 자녀 가짓수를 구한다든지 확률을 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특히 이거 가짓수 가지고 푸는 거는 어떻게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7 가지 없고 확률만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쉬울 거예요. 정말 쉬울 겁니다. 뭐 전부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이거 주차별로 소개를 해 드리면 이때 이제 용모를 봐요, 여러분들이. 예, 4 주차가 끝나고 용모를 봅니다. 그래서 인실모 L은 4 회를 준비해 놨습니다. 애초에 수특을 아무리 뜯어도 모의고사 4개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뭐 아무튼 간에 요렇게 진행이 되고요. 1 주차 때는 복합 근수축, 복잡한 상황에 대응하는 근수축 풀이 기법을 배우게 되고, 진심 막전이, 우리가 시즌 1에 대충 막전이를 배웠었죠. 복잡한 상황에 대응하는 막전이를 배우게 되고, 복합 다인자, 다른 거랑 연관된 다인자, 유전 이론 되게 재밌을 겁니다. 배우게 되고요. 5 주차 때는 트리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육모 보고 할 말이 너무 많으면 트리키가 없을 거고, 할 말이 조금 있으면 뭐 트리키를 쓸 수도 있어요. 인실모 P는 우리 연구소의 플래그십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요. 수업은 목요일 저녁 분당, 토요일 오전 대전, 그 다음에 대치에서 4개 똑같은 거 진행이 됩니다. 비대면 수강을 하신 경우에는 이 중에 뭘 수강하든 아예 똑같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요. 이 중에 뭘 수강하든 똑같은 날짜에 교재 택배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택배비는 없습니다. 수업 등록을 하려면 좀 확대해 드릴 테니까요.
이거를 QR을 찍으시든가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게 카톡 불친 링크네요. 여기로 하시든가 연락을 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요. 여기로 유선 연락을 해 주셔도 되고 이 홈페이지 LMS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즌 3 때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